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을 향한 더 낮은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제79회 본회의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2022년도 행정상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26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11건의 동의안, 기타안 2건, 총 39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9,825억 원 대비 총 678억 원을 증액한 1조 503억 원을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시민의 생활 편의, 복지,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례 등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문화시설 대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관리 비용 및 인건비 증가를 반영하여 세종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영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업자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원 발의 안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영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여기전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세종포커스 인장규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분인데 연동면에 있는 그 마을기록 문화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지 저번에 9월달에 그 현장 방문하면서 그 좀 부실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셨는데 후속 조치가 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그 마을기록 문화관과도 마찬가지로 민간 기록물에 관련된 이제 수집 및 기록 이런 관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기록물을 수집하는 방법들, 그리고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록물 조사 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개정 방향에 들어가 있고요. 그 시 지정 기록물의 지정하는 것들, 그리고 해제, 변동사항, 관리, 보존 그런 사항들이 이제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연동면에 있는 마을기록문화관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방문했었는데 지금 운영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 차원에서도 은밀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위원장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도시로 본 조례안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과 조문의 용어에서 청소년을 삭제하여 용어를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 재정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며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아동 권리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준 관련 아동의 보호와 지원 범위 및 정책 참여 보장 내용을 추가,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촉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수정, 그 밖에 아동 권리 지킴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번 정부 개정을 계기로 우리 시의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된 노인문화센터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문화센터의 기능 정의와 시장의 설치 의무, 그리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이 가능함에 대해 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현 운영 방식의 종료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며 노인문화센터가 세종시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여가 생활의 장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관람료의 반환 범위 및 반환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관람객이 이민행 관람료의 반환 사유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계기로 박물관 관람객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대표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김재영 의원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희전 의원님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원 염희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강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협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사고 발생 손해배상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 구제책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월별 부가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 규정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을 경위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을 월 1만 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몸이 아파도 진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이후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건강보험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최소 보험료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추정이다. 추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계 자료? 네. 좀 전에 1만 원 이하 있을 때는 1,311명이었는데요. 그 최저보험료를 변경하게 되면서 3,367명으로 약 4억 4,400만 원이 수요 예정입니다. 재원 마련은 가능한가요? 네, 사업부서랑 협의했고요. 사업부서도 그 의료보험 부과 체계가 변경되면서 좀 전에 지원받았던 분들이 배제돼서 병원을 못 가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격충일보 김지용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뭐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요. 그 얼마를 100%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절반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직접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납부해야 되는 종전에 같은 경우 1만 원 이하면 개인별로 소득이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1만 원 이하인 경우는 뭐 7,000원, 8,000원, 9,000원 고지되는 금액을 공단에서 그 시에 통보를 하면 시에서 대납해주는 형태로 했었었고요. 이번에 보험료 기준이 바뀌면서 같은 방법으로 하되 금액은 더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